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세 번째 랭킹은 추격이냐, 수월이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선 초반 여야 주자들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월 넷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대선 초반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나 흐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은 30.5%에서 35.1%로 다소 상승세를 탔었지만 그 이후로 32.3%, 27.8%로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3%에서 26.4%까지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11.1%에서 15.6%로 다소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6월 둘째 주에 1.5%로 시작된 지지율이 7월 둘째 주 4.2%로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하락세, 이재명 지사는 보합세, 이낙연 전 대표는 상승세, 최재형 전 원장은 오름세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요즘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이제 트렌드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이제 대선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일단 예비 경선이 끝났고요. 야당은 아직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면 일단 여당의 본 경선이 있고 야당의 이제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어느 정도 수위는 이제 좀 이 하락세로 한다는 것은 좀 예측했던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검증 터널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검증 터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후보들이 보면 이 검증 터널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낙마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면 이 검증 터널을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추후에 상승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지금 상당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거는 예비 경선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어떤 이 공약 문제라든지 또 바지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실망층들이 많아졌고 특히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면 문제로 사실은 이제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 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정치권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드러났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한 5% 가량에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어필하냐에 따라서 이 추세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한 명의 군소로 끝날 것인지 여부는 제가 볼 때 한 2, 3주 정도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 시간이 지나면 혹시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아마 2, 3주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당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간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자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참을성이 약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낙연 한때 전 그의 지지율이시잖아요. 5년 전이죠. 5년 다 돼가네. 전 대법 때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똑같은 걸 겪어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지율 2% 3%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차이가 뭐 3, 4%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면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버하다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죠. 근데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정말로 순간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전 지지율 깊이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하고 견제도 부쩍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낙연을 여기저기서 지금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좀 참을성이 약합니까? 아니요,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꺼번에 세 분이 저를 공격하시던데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그래서 생각보다 소문성이 약하시네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 교수님 실제로 저희가 앞서 보신 대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긴 하잖아요. 근데 이 지사 일시적 현상이다 딱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총리 전 총리고 지금 후보죠.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당시에 예비 경선을 잘 하시는 것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세적 입장에서 계속 방어만 했어요.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6명을 추르는 과정에서 같은 당에서 뛰는 후보들에 대해 상처를 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거고 너무 예전에 이제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좋게도 보였지만 안 좋게 보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친문 진영이 상당히 반대로 싫어하는 부분도 됐었고 그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해서 본인이 좀 수세적 입장이 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경선에 뛰어들면서는 본인이 사이다반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본인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지금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지금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본인의 정책인 기본소득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태도 변화 이후에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낙연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것 같은데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변화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당연히 상대 후보기 때문에 지지율은 일시적 현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본인의 스탠스를 바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또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는 일단 한두 주 지켜보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낙연, 전세균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또 다른 대목이 있죠. 바로 민주당의 적통 후보가 아니라는 대목인데요. 여기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순도가 가장 높은 민주당원은 이광재 후보와 정책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이거는 왕세자 정할 때 나온 얘기죠. 이거. 적통 문제를 보면 좀 서글프죠. 피를 따진다. 이거는 좀 현대 민주주의에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적통 논쟁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피를 타지느냐, 지금 왕세자 정하는 거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동영 후보가 이제 나왔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적통 이야기가 없었어요. 다들. 네. 예. 지금의 적통 이야기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르면 뭐 그 말이 맞다 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조선왕조도 아니고 무슨 지금 적통 피를 따질 때는 아니고 더군다나 이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희정 당시 지사가 패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즉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완전 우리 노무현 이 패족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적을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본인들이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뭘 계승할 것인가? 그럼 노무현 정권의 성공과 실패 중에서 뭘 계승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 또 문재인 정권의 뭘 계승할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그럼 계승할 것인가? 그렇다면 실패에 대한 대안은 뭔가?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워낙 본경선에서는 친문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지지층들의 어떤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국 이 적통 논쟁을 벌이는 것인데 글쎄요, 과연 뭐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라 우리 민주주의가 이미 조선왕조를 지난 지 500년 한참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 적통 논쟁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태행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미래의 어떤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정말 과연 정확하게 뭘 계승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저 그냥 본인들이 옛날에 맺었던 인연, 옛날에 함께했던 인연을 가지고 또다시 적통 논쟁을 벌인다?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상승세를 탄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바지 발언과 형수 욕설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지사의 약점을 파고들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이 발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이거 겁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녹음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는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 자질의 문제 아니냐. 여성들에게 좀 판단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성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영상 보신 대로 이 지사가 사과도 하고 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걸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도지사 뽑는 거하고 대통령 뽑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 또 녹취 파일이 있으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른 선대위원장이 기본적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기도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가 잘못한 것은 옛날에 잘못한 것은 명명백백한 거고 어떻게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지사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관련 발언 논란은 또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날치기 강행 처리를 주장한 건데요. 어떤 주장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날치기 하면 안 되고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강행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논란이 되겠네요. 과감한 날치기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과감한 날치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도 논란이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한 30여 년 기자 생활하고 주로 정치 쪽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요.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입에서 이렇게 날치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의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대화와 타협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있는 것인데요. 자, 지금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은 전 국민에게 일부에서는 전 국민의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좀 더 피해를 본 분한테 더 많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누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가요? 둘 다 어떤 면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타협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주자는 것은 선이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많이 본 분들한테 더 많이 주자는 게 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내 주장이 옳은 게 내 선인데 이거는 그냥 날치기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독선적인 주장이죠. 아니, 국정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주라고 있는 게 국회인데. 그렇다면 의회를 부정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저는 이 독선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사회자가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강행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감한 날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한 날치기? 과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일체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저는 이분이 가진 소신과 신념 아닌가라는 솔직히 그런 의심도 들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요한 정치 철학과 저는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 날치기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에요. 이거는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이 문제를 이렇게 끌지 말고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과감한 날치기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날치기라는 표현이 잘못 오해되면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줘서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는 과정, 그게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가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차일피 누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운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발언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취지 자체는 원래 뭐 의회 민주주의를 뭐 부정하거나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80석이니까 다수결로 하면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국민들이 심판하시겠죠. 민주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재명 기사 얘기한 건데 단어를 이제 날치기란 말을 쓰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단어는 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빵점 당대표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다 하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설마 빵점짜리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청와대 이제 수도권 단체장 회의를 갔어요. 맞아요. 대통령께서 회의 끝나고 차 한잔 주신다면서 뭐, 방으로 집무실에 가서 차 한잔 주시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위로. 네, 최 교수님 두 후보 모두 이제 대통령과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공개하면서 나와 가깝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친문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친문이 결국은 이제 본선 경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친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친문 지지층이 어느 분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본경선에서 후보가 되냐 마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웃사이더였어요. 친문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2017년 경선 또 과정에서 친문과 상당히 갈등이 컸잖아요. 또 도지사 경선할 때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경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국 친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판세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또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친문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저는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친문과 손을 잡고 친문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후보로서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다 그런 구애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친문 진영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지켜보고 그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본경선은 상당히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당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야권의 대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랭킹입니다.